안녕하세요. 어제도 잠 못 자고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서 쓰네요. 제 입장에서는 참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어서 기가 막히는데 이 느낌이 맞는지 조언 좀 부탁할게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 몸도 천근만근이지만 꼭 글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수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해서 요리 전공하고 호텔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집에 내려와서 요양했었어요.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다가 지금 남편 만나서 연애 결혼했고요. 결혼할 때는 친정에서 더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괜찮은 지역에 32평 이상 아파트 매매하고 싶었는데요. 시댁에서 신혼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 있느냐며 친정에서 더 도움받는 걸 안 좋아하시고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한반 정도로 18평 매매로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전염병이 시작됐고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에 빈 상가가 몇 개 생기면서 제가 스콘과 쿠키 등을 파는 가게를 냈어요. 부모님 상가에 가게가 비어 보이면 주변 상권도 죽고 집에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용돈 버는 정도로 시작한 거였는데요. 생각보다 장사가 아주 잘 돼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저는 집에서는 잠만 잘 정도로 바빠졌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 또 제가 너무 힘드니 아이 낳고 집에 있던 언니도 나오고 아예 가게 한 칸을 더해서 음료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직원 2명에 아르바이트도 2명 뽑았고 배달도 하고 주말에는 대기도 있고 줄 서서 포장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시댁에 가져다 드리니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야? 이 맛대가리 없는 거가 뭐가 맛있다고 이런 걸로 장사를 시작해? 장사가 뭐 쉽냐? 고생만 하겠다 야. 하시며 쓴소리 하시길래 그 후로는 가져다 드리지 않았고요. 너무 바빠 집안 행사에 참석 못해서 돈으로 마음을 대신했고 몇 번 가게에 찾아오셔서 바쁜지 확인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 상하게 하시는 일이 종종 있어서 저는 따로 왕래는 안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휴무인데 제가 굳이 하루 쉬면서 남편도 없이 시댁에 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가봤자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아니니까요. 장사한다고 시댁 행사 안 오시는 걸로 뭐라 하시다가 돈으로 드리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이제는 남편 밥은 챙기지도 않고 밖으로만 놔둔다며 애 낳을 준비하라고 난리예요. 그러다 어제 월요일에 남편이 연차 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쉬자 해서 알았다 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능이백숙 해놨다고 먹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월요일에 쉬는 건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쉬는 걸 알고 계셨고 몸 꽁꽁이가 있나 보다 싶었지요. 가서 먹고 웬일로 과일도 깎아주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니 남편 회사 그만두게 하고 같이 일하라 하네요. 기껏 힘들게 만들어서 왜 언니 좋은 일 시키느냐며 남편이랑 같이 일하면 서로 많이 봐서 좋지 않겠느냐면서요. 남편을 쳐다보니 얼굴이 벌개져서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엄마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직장생활 하느라 힘든데 내일조도 못 받고 얼마나 고생하겠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며느리가 모르는 것 같아. 언니랑 하지 말고 남편이랑 해. 그럼 돈도 더 벌고 좋지 않겠어? 그러시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장사 처음 시작한 건 처음에 부모님께 도움도 되고 저도 용돈벌이나 할까 해서 시작한 일인데 반응이 좋고 장사가 잘 되었어요. 친정에서 저 배려해 주신다고 월세도 안 받으셨는데 이렇게 커져서 다행스럽게도 처음엔 못 드리던 월세도 드리게 된 거고요. 뭐? 월세를 받아? 부모가 무슨 자식한테 월세를 받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그 상가 저 아니면 다른 사람 들어와서 월세 지불해야 되는 곳이고 당연히 저도 장사하고 돈 버는데 기본 도리는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집안일을 못하니까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2번 도우미 불러주시고 엄마가 밑반찬이라 국 끓여서 냉장고 항상 채워주세요. 어머님은 아들 걱정되신다면서 이렇게 한 번도 반찬 챙겨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장모가 사회 걱정하는 것보다 못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런 말 해야 하니까 백숙 해주신 거 아니세요? 했더니 입 뚝 튀어나와서 가만히 계시네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으니 가보겠다 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오면서 계속 자기는 엄마가 이런 얘기할 줄 모르고 저 데리고 오라 해서 왔을 뿐이라고 억울하다고 했고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는 필요한 말만 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제사나 명절, 생신에 못 가면 100만 원씩 드렸어요. 따지고 보면 거의 매달이네요. 재작년과 올 초에 두 분 헝갑이셔서 500만 원씩 드렸고요. 힘드시다고 하셔서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바꾸고 건조기 사드리고 저는 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더 도와주신다는 건 자존심 삼으셔서 싫다 하시더니 친정 도움 받는 건 당연하고 친정에 도움 주는 건 못 보시겠나 봐요. 남편도 결혼해서도 여유있게 생활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놀러다니고 다 하면서 그거 다 접고 장사할 사람이 못 되거든요. 워라밸이 중요하고 자기는 서비스직에 안 맞는다고 계속 웃으면서 사람 상대하는 건 못하겠다 하면서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은 건지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휴가.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과 부모님께서 주신 거와 합쳐서 남편과 금액을 맞춘 거였는데 부모님께서 제 돈에 좀 더해서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셨어요. 시댁도 아버님께서 장손이시라 이래저래 집안 행사가 꽤 있는데 못 챙겨드리니 제 마음의 짐이라도 덜자 싶어서 돈을 드렸던 거예요. 시아버님께서 제사 참여하고 하면 고생했다고 50만 원씩 주시고 생일에도 100만 원 보내주시고 명절에도 거래처에서 받으신 상품권 주시고 용돈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책정됐네요. 제사 2번, 시부모님 생신 2번, 어버이날, 명절 이렇게 하니 매달은 아니고 한 7번이네요. 원래 시아버님 환갑에 해외여행으로 1,000만 원 정도 생각했어서 두 분한테 나눠드려서 드렸고요. 저희 부모님 환갑에는 1,000만 원씩 드렸고 엄마께 명품 가방도 안겨드렸고 친정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남편도 그동안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시지만 집안일은 제가 손가지 않게 잘했었고 이런 의중을 보이지 않아서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제빵은 종류가 더 늘었음에도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휴무 아니고서는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안타까워하고 같이 잘 일할 사람을 뽑아서 주말에 좀 쉬고 같이 놀러도 가자고 했었거든요. 사촌동생이 보조를 해주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제빵 배우고 있어서 언제 뒷받침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부모님도 생각 좀 해보신다고 하셨고요.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자기는 자영업 생각 1도 없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랬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발언과 생각들이 너무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앞으로 제사 불참해도 1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생신이셔도 30만 원 이상 못 드리며 이건 친정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 있는 앞에서 바로 전화해서 자기는 장사에 소질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 말아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돈 번다고 유세 떨더나 하시는 거 소화기 너머로 다 들렸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모든 비용은 각자의 집에 각자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댁은 안 간다고요. 진짜 시어머니의 관념을 이해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제가 강하게 나오려고요. 제 요구사항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이야기했기에 남편도 알았다한 참음이네요.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님이 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과하게 해줘서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친정 돈 더 안 받은 건 님 부모님 돈이었으니 올리기 싫어서 거절해놓고 결혼하고 님이 주는 돈은 내 자식 아내고 내 며느리 돈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만 보니 돈벌이가 되는 것 같으니 아들 사장 만들어 놓으면 그 가게 그냥 내 것 되는 것 같거든요. 이미 월세는 생각도 안 하고 본인은 받기만 하면서 친정 부모가 딸 위에 그 정도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너무 염치 없는 생각이네요. 그럼 더욱더 요구하다가 나중엔 남편한테 맡기고 넌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고 시다질 하겠죠. 징그러운 노인네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남편도 자기 엄마 창피한 건 알겠죠. 모르면 남편도 버려야죠 뭐. 두 번째 사연. 남편과 어린 직원의 바람. 그냥 가지라고 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9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조정 기일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불륜 증거는 못 잡았고 정황 증거는 있는 상태예요. 카톡, 핸드폰 사진 등의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5살 남자아이 데리고 이혼합니다. 아이는 월하 전 남편, 수목금토일 제가 돌보기로 했고 양육비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최대한 믿어보려고 하고 정리하라고 했어요. 기막히게도 남편 회사 10살 어린 직원입니다. 해고하고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으나 여직원의 형편 운운하며 해고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족들과 친구들 반응이 반반으로 갈리네요. 한쪽은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해주냐? 네가 애 데리고 물러나면 그것들 둘이 100% 깨볶으면서 살 텐데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쓰고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라. 한쪽은 불륜은 이미 너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너와 아이의 행복만 생각해서 이혼해라. 였습니다. 결국은 제 선택이었지만 저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그 어린 여자와 깨를 볶아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매일 같은 공간에서 남편과 숨쉬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꼬리는 안 밟혔지만 여직원과 남편 3자 대면했을 때 서로 애틋해하는 게 너무 보였고 서로 보호해주려고 말 맞추고 거짓말 해대는 게 뻔히 보여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고 처참한 심정이었어요. 여직원이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잘 쓰니 나이 많은 것도 유부남인 것도 크게 상관없는 듯 보였어요.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자는 어린애한테 밀려서 서럽지 않는 애는 식의 위로인 듯 아닌 듯 하는 말들을 하는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저 커플이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끝맺음을 맺을지 의문이네요. 어차피 9년차, 저라고 남편이 아깝겠어요. 데리고 살아보면 알아요. 남자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아이 생기면 아이가 예쁘지 남편은 진짜 의무로 살지. 뭐를 어지르면 치우기를 하나 약 하나를 뜯어먹어도 쓰레기통이 바로 지척이라도 치우는 꼴을 봤나. 맞벌이인데 가사를 돕기를 하나 육아를 하기를 하나. 매일 쉬는 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 그렇다고 몸관리를 하나 지방 간에 술 먹어서 술배나 튀어나온 냄새나는 인간. 진짜 하나 안 아깝네요 저는. 살고 싶어서 알콩달콩 사는 부부들도 물론 많겠지만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각방 썼고 애정도 없고 별거 2달에 접어드는데 매일 아주 편하네요. 아이는 원래도 아빠한테 애정이 없어서 엄마랑만 있고 권위적이고 야단치는 아빠 없으니 더 잘 크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린애한테 밀려서 이혼당한 거라고들 생각하고 연민, 동정 엄청나게 해주는데 저 진짜 괜찮은데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냥 글 써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기분 좋게 오늘도 퇴근해보겠습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아이가 쉬가 있는 날이라 일부러 30분 일찍 출근해서 글부터 썼네요. 댓글은 어젯밤에 핸드폰으로 다 읽어봤어요. 제가 소송 이혼을 선택한 이유는 변호사 상담 후에 내린 결정이에요.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에 대한 세세한 명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재산 분할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만 검사하고 넘어갑니다.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조정 절차를 밟는데 여기서 서로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를 줄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아이를 데려갔다가 도로 데려올 것인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이혼은 전 남편과 무려 3번이나 얼굴을 보고 부부 상담도 간단히 같이 받아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동영상으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하므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3번이나 서로 얼굴 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소송 이혼을 선택했어요. 조정 기일 잡혔을 때 서로 미리 협의한 대로만 마무리하기로 얘기는 잘 끝냈는데 3달이면 동력심에 마음이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죠. 집 명의는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을 완료했지만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아직 이혼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조정을 맞춰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마지막까지 신경 바짝 쓰고 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로도 탄탄해야 하고 소문이 잘못 나면 타격이 큰 업종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수익도 일정하므로 안육비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 남편하고 같은 직종에서 일했는데 시모가 자꾸 남편 사무실에 출근하라 해서 그때부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일도 만족스럽고 동료도 다 좋아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양육비 받아가면서 살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쫓아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쫓아낸 게 아니고 그 여직원을 해고하고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렇게 못한다고 지가 나간 거예요. 남편이 1월, 5월, 7월에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서 사무실에 2층에 간이 숙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살고 있어요.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시가에서는 제가 매일 남편을 소복 맞췄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이 흔들린 거고 집 나간 거라고 저를 비난하길래 곰곰이 저도 제 지난 날을 되돌아봤는데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얼마나 홀대하고 외롭게 했는지 또 증오했는지 알게 돼서 반성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시모와 신우들의 행태를 막아주지 못한 부분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 없는 결혼, 남편이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마음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고 있을 만큼 일어나지가 않네요. 남편 얼굴은 못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서 살이 많이 쪘어요. 아무래도 업무상 거래처랑 술 마실 일도 많고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지 경력과 어린 여자한테 피해갈까봐 제가 지 핸드폰 몰래 본 것도 고소하면 처벌받는다고 떵떵거리면서 여지 얘기만 나오면 고성을 지르며 변호하던 놈이에요. 증거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흥신소 같은 데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저한테 더 불리할 수 있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어차피 치만 받으면 뭐 저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찾아가서 그 어린애랑 남편 쌈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 하다가 그래봐야 제가 속이 시원할까요? 양육비 받으려면 남편 사업도 잘 돼야 하니까요.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 내내 그냥 남편하고 공동 육아하면서 아이의 부모로만 이어져 있고 따로 편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조정이 다 끝나고 그때까지 남편 맘이 변하지 말아야 가능한 거겠지요.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 지금이야 외식하고 돈 잘 쓰고 선물 잘 사주고 저한테 연애할 때 했던 대로 해준다면 아마 늑술이야 아저씨라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길게도 말고 딱 1년만 한번 살아보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저는 매일매일 느껴요. 아, 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서 정말 행복하다. 이 순간 아이랑만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편안하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랑 행복하겠습니다. 애쓰신 분들도 각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정신이 정말 건강한 힘품 같네요. 남편에 대한 증오보단 내 맘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한 게 맞는데 분노로 자기 인생 소모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님 글 보면 아이도 잘 키우고 평탄하게 살 것 같아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